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 보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잡범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뭔가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받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런 수준의 사람이고 그 나가서 조사 받아봤자 본인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체 응하지 않고 본인이 마치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인 것처럼 뭐 인권 침해를 무시로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지셔닝 해놓고 나중에 혹시 세상이 이상하게 흔들리게 되면 본인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나 생각해보자. 그런 거 아니면 이자는 원래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다음에 어떤 품격이나 이런 건 원래 없었던 자니까 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어렵고요. 그냥 딱 잡범이죠. 뭐 하는 짓거리 보면. 그 진짜 잡범이죠. 네, 수준이나 행동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하고 의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게 잡범처럼 안에 버티고 있으면 서울구치소장이 이제 끌어내지도 못한다. 강제구금 할 수도 없고 강제 소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특검에서는 내란 특검 이 문제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법과 원칙 다 집어치우고 그냥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진짜 이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러분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젯밤 늦게 저희들이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그러네. 분들이 예, 지금 축하드립니다. 150만 명 돌파했다고 축하해주고 계신데 강진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빈등잔님, 황장건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 야 삐삐님, 이명중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6,000분 정도 들어와서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방송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재밌게 최강욱 의원님의 가슴에 있는 얘기 좀 드러내 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좋아요 누르면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관 급파해라. 자,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관 급파한다. 그럼 지금 체포영장을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예.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으로 들어가 있는 범죄가 있고 또 체포영장은 조사에 불응했을 때 조사를 위해서 발부되는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윤 측이 법이 생각한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어서 법비들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구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법에 정한 거를 뭐든지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포영장 발부할 수는 있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안 우리가 나온다고 저 그러면. 인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소환이라는 것도 둘 다 하려면 다 체포영장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구속영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을 때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구치소장이 이제 이거를 데려다가 예. 인치라고 하는 건 데려다가 수사기관 앞에 이렇게 앉혀놓는 거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나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은 이미 지금 뭐 전직 도청령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저 벽에 가서 붙어 있으니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꺼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소문에 듣자니 누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증언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예전에 갔을 때 윤석열이 1차 구속됐을 때요. 감방 안에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되죠. 변호사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거실 안에 수용 거실 안에 수용 거실 안에는 예, 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변호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요? 변호사 출신이 뭐 네. 거기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폭로하려고 이렇게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난다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 구속돼 있는 윤석열이 특검에 나와서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뭔가 협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진윤 구치소장이 무슨 구치소장까지 우리가 진윤이고 비윤이고 반윤이고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서울구치소에서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게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걸 전언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하는데 좀 협조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뭐 다른 절차를 밟아주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서는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하려고 했는데 저러고 있으니 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강제로 끄집어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도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법으로 걸고 나오고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걸 법적으로 따지면은 가서 그러니까 내 발 잡아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도 시도해볼 수는 있는 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저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은 무사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확실하게 누가 담보해주고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서울구치소장 입장에서 저 나름 저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바깥에서 악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에 협조하는 거는 나로서도 좀 무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뭐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특검은 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윤석열한테서 비롯된 얘기인데 이게 끌어다 놨을 때 그러면 진술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 앉혀놓으면 또 진술 거부할 거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 지금 모든 거를 다 나는 일체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중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민감한 발언을 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안에서 사동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본인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감방 안으로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요. 사동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 출신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워낙 이 사안이 민감해서 발언을 하면 매우 이제 논란을 좀 끼칠 것 같아서 직감적으로 이렇네요. 서울구치소에 저한테 시비 걸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폭로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아니 전에 왜 전에 구속됐을 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2층에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경호팀들이 그렇죠. 경호관들도 들어오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있느냐. 매일 가서 거의 접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활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구치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제가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전원을 통해서 받은 거는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윤석열은 변호사 접견하면 감방에서 뭐 35도 40도 네. 폭염에 시달리지 않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접견하면서 오히려 자 황제 감방 비서를 즐길 수도 있다. 네. 이거 지금 국회에서 요청해서 뭘 하고 있는지 밝혀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거든요. 그 본인이 여기 굳이 뭐 나올 이유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정말로 편안하게 저렇게 있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 감정에야 예. 안 맞는 것이고 그 지금 변호인 접견을 하러 갔는데도 뭐 저기 온도가 뭐 35도더라 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접견실이 35도다. 실제 그렇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예. 그럴 수가 없는데 35도로 놔두고 근무하는 그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우리 이제 토론의 예.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감방에서 버티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은석은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끌어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게 갖다 앉혀놓는 게 조사가 아니라 문답이 이루어지고 뭐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 과정이 이어져야지 조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봐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저기는 그냥 그런 상황의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라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나 그간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기소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최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윤의 수하라고 보였던 사람들이 이미 윤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를 지금 이렇게 소위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윤석열이가 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짓말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그러면 나와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불리한 일을 지금 계속 선택하면서 결국은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거라.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아니고 최강욱 특검이에요 지금. 예. 윤석열 체력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예.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가가지고 예. 윤석열 면담에서 끌고 나오는 방법도 한번 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만약 제가 특검의 책임자라면 저는 구속영장에 이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수사관들 데리고 카메라 다 붙여가지고요. 가서 나오라고 협상하는데 바깥에서는 자 지금 박정 특검보가 딱 서서 다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저희들이 법 집행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끌고 나와야 되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면 팔다리 다 들고 죄수복 입은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 채워서 저항하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이동하는 장면이 알려져서 저자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국민이 생생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절멸 상태로 빠졌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복원하려고 하니까 가장 힘든 게 요즘 뭐냐면 심리적 복원이 안 되는 희망은 생기는데 사회적 관계가 다 깨져 버렸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이제 이 죄를 윤석열한테 물으려면 저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는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직접 힘센 장정 수사관들 인권 보호하면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팔다리 잡고